저희 이 과목 이름은 이 보세구역 관리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과목 개요로 제가 선정한 거는 합격하려면 날 넘어서라. 이 과목은요. 1과목과 달리 조금 고시 내용이 조금이 아니죠. 훨씬 많습니다. 2과목과 3과목을 정복해야만 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격하려면 날 넘어서라 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자, 저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실무 지식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요, 이 보세구역이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과목의 특징은요, 관련 고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암기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주요 학습 내용은요, 보세구역 관리니까 보세구역이 대체 뭔지, 이 보세구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겠고요. 이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양이 적어 보여요. 그러면 이 세 개만 마스터하면은 내가 이 과목에서 만점 가져갈 수 있겠는데 싶은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시 내용이 엄청 많고요. 자,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정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장치장, 그리고 세관, 검사장.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지정, 장치장은요, 이름만 봐도 뭔가를 장치할 것 같고요. 세관, 검사장은 이름만 봐도 뭔가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 이때 특허를 해준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허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허보세구역은 이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를 받는 보세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설치 운영한다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 이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세, 창고,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보세, 판매장. 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관세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왜? 이 종합보세구역은 누군가의 이익보다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점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종합보세구역은 따라서 세관 단위가 아닌 관세청장이 지정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보세구역이 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을 바로 종합보세구역이라 합니다. 따라서 창고의 기능과 공장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거나 전시장과 건설, 이건 좀 안 맞겠죠. 이런 일이 없겠죠. 전시장과 건설장을 같이 운영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는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허보세구역입니다. 이 특허보세구역에서만 과반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보세구역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보세, 창고는요. 당연히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때는 약간의 영리 목적의 창고가 되겠죠. 그 다음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 외국 물품인 상태로 국내에서 바로 유통할 수는 없으니까 이 보세 창고라는 곳에 장치를 했다가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을 때 내국 물품이 되어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세 공장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어떤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들려면 이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만들어낸 다음에 이 완제품을 수출할 때 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그러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보세 공장에서 만들어낸 후에 바로 수출을 해서 환급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보세공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세 전시장입니다. 이 특허보세구역은 관세 납부와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없애기 위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물품을 전시한다고 했을 때 이걸 국내에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국내에서 전시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나갈 때 환급하고 이러한 절차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인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회를 하고 그 물품을 나가면서 굳이 환급받을 필요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보세 건설장도 마찬가지로요. 건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시설재 아니면 어떤 장비들, 중장비 이런 게 많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을 할 때는 외국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기 자재들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환급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나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세 건설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세 판매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의 목적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판매하여서 보다 값싸게 판매를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원래 국내에 있었더라 하면은 수출을 하면서 관세를 환급받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수출을 할 때 환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5개 과목 중에 가장 거의 어렵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구역별로 요건이나 아니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심지어 그 양이 많습니다. 방대한 학습량 때문에 어렵다고 많이들 느끼시고요. 또 비슷한 법령인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함정 문제로 나오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에 조금 차이를 둬서 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숫자, 기간 이런 거 장난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아니면 진짜 유치하게 세관장은 무엇을 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 하여야 한다랑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과목은 꽈락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팁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구분해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이런 내용이고 특허보세구역은 이런 거, 종합보세구역은 이런 느낌이었지. 이걸 딱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깔고 가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은 다 배우고 난 후에는 잠깐만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얼마였지? 특허보세구역이 6개월이었나? 이거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과목 핵심 전략은 1과목이랑 유사해요. 일단 첫 번째,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과 뭐 이것들에서 나는 이 가지들. 보세구역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라는 큰 가지로 뻗어 나가고요. 이러한 것들이 세관 뭐 장치장, 뭐 이렇게 지정장치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뻗어 나가는 이 내용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있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세구역들을 비교를 해서 같은 거, 다른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합니다. 빈출 문제를 더 많이 봐야 되고요. 이건 제가 교재에 별표 쳐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목이 어떻게 다른 과목과 연계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요. 물품이 외국 물품인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장치가 되었다가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로 들어오면서 내국 물품인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할 부분은 이 보세구역이 대체 어떤 건지, 대체 뭐야, 너 대체 누군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물품인 화물, 이 내국 물품인 화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동을 하는지를 공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PPT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희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저희 1과목과 마찬가지로 저희 계속 이런 구조로 갈 거예요. 자, 일단 우리 2과목의 출제 경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많은 출제 비율이 몰려 있어요. 자, 이거 몇 퍼센트죠? 71%입니다. 자, 71%가 특허보세구역에서 나왔어요. 특허보세구역의 출제 비율이 약 71%에 달한다. 그런데 이 총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세구역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총칙을 합하면 약 81%의 출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특허보세구역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는 것도 나름대로의 합격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과목 목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 정말 설레네요. 자, 이 과목 보세구역 관리입니다. 자, 챕터 1에서 총칙을 공부하게 돼요. 이 총칙은 모든 보세구역에 적용되는 공통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통칙 파트에서는 뭐 이제 보세구역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뭐 그러한 보세구역들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물품의 취급 파트에서는 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구역 내의 작업입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이 물품을 그냥 보관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만 해도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인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인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희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뭐 이러한 것은 나중에 같이 보고요. 어떤 게 보세구역 내 작업이 있냐? 뭐 보수 작업, 해체, 절단 등의 작업, 아니면 물품 폐기, 아니면 견본품 반출 등이 있다.
어떤 건지는 저희 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보세구역 관리에서는요. 보세구역에서 사람들 아니면 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세관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주요하게 볼 것은 저희 자율관리 보세구역 공부하게 될 거고요.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보세사, 이 보세사 제도에 대해서 이 네 번째 파트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챕터 1 총칙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지정 보세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지정 보세구역의 통칙 부분이 되겠고요. 이 통칙은 지정 장치장과 세관 검사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이제는 구조가 이해되시죠? 자, 이때 지정 장치장은 이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이때 이 지정 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화주나 운영인이 그 보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화주가 이 지정 장치장에서 어떻게 물품을 보관할까요?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관리하는 화물 관리인 제도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화물 관리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관 검사장은 당연히 세관이 검사하기 위한 장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특허 보세구역 파트입니다. 챕터 3부터 챕터 6까지가 다 특허 보세구역이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목차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3에서는요, 특허 보세구역 1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 통칙입니다. 이 통칙에서는요, 보세 창고, 보세 공장, 아래에 나올 보세 전시장, 판매장, 건설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그 보세구역에 얼마나 물품을 장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특허 보세구역 보세 창고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관세, 법, 시행령, 규칙, 그리고 보세 창고와 관련된 고시를 한 번에 봅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약 10페이지 정도 되죠.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 공장이 문제입니다. 이 보세 공장에서 이 챕터 3에서 배우게 될 보세 공장의 내용은 관세 관련 법령만 배우게 됩니다. 즉 고시의 내용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챕터 4 특허 보세구역 2에서 보세 공장과 관련된 고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챕터 4 페이지가 한 3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앞에서 관세법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30에서 40페이지 정도를 보세 공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예정이고요. 여기서의 이 총칙은 그러한 보세 공장 고시에 따른 총칙이 되기 때문에 이 보세 공장과 관련된 내용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 공장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것들을 볼 것이냐, 보세 공장을 어떻게 특허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보세 공장에서는 물품을 어떻게 반입하고 어떻게 반출할 것인지, 아니면 보세 공장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러한 것들 공부하게 되겠고요. 아, 보세 공장을 자율 관리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앞서 공부했던 자율관리 보세구역, 이 보세 공장 버전으로도 있겠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보세 운송과 성기적대 물품의 관리 감독. 저희 보세 운송 이제는 아시죠? 저희 1과목 공부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과 보세구역 사이에 운송을 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운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외국 물품이 중간에 분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과 보세구역 사이에서 운송할 때는 반드시 보세 운송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 운송이 이 보세 공장 고시에 있는 이유는 보세 공장으로 오는 물품의 보세 운송 방법과 같은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5에서는요. 특허보세구역 3가 나옵니다. 나머지 안 배운 것들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페이지 보시면은 보세 전시장 뭐 한 두세 페이지, 건설장 두세 페이지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보세 판매장입니다. 보세 판매장 대략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세, 법령, 그리고 고시의 내용을 같이 보게 되겠고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고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보세 판매장과 보세 공장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챕터 6에서는요. 종합보세구역 등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등이라는 말은 종합보세구역만 배우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뭘 배우냐? 저희 마지막에 수입 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어를 수입합니다. 활어를 수입하는데 이거 수산물이잖아요. 이거 아무 곳에나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활어는요. 관세법상 활어 장치장이라는 곳에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수입 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는 이 활어 장치장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 수입 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 고시가 없는 교재들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원래도 나올까 말까 하나 나올까 말까였는데 지금 근래 들어서는 한 문제씩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종합보세구역 통칙은요. 관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고시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이 과목 끝나게 되겠고요. 이 과목은 1과목에 비해서 양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챕터부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저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과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